재능하고 노력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다. 아니다. 타고난 재능은 이길 수 없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사실 재능과 노력은 완전 별개라서 이제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노력하고 재능을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 재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인데, 그럼 이 재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재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들, 내 재능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 재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 와 같은 갈림길에서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능의 오해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10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쉽게 잘하는 거랑 100명 중에 100명이 쉽게 잘하는 거랑 누가 재능이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 잘하는 게 이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재능에 대한 오해인데 이 재능의 오해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능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재능의 오해를 좀 풀려면 재능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능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건 많지만 추리고 추려서 핵심적인 요소 7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요소는 중요한 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해하기보다는 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굉장히 그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잘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재능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정말 쉽게 재능을 표현해보자면 재능이란 어떤 무언가를 쉽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재능입니다. 여기서 이 재능의 핵심이 쉽게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첫 번째 요소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 봅시다. 재능은 쉽게 되는 거다.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쉽게와 잘의 차이인데 이 쉽게랑 잘의 차이를 되게 혼동하기가 쉬워요. 이 쉽게랑 잘은 마치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사실 쉽게 되면 잘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근데 쌍둥이도 엄연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쉽게랑 잘을 이해하려면 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 이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이라는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잘하는 사람 중에서는 쉽게 그냥 하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굉장한 노력 끝에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잘하는 거가 쉽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라는 것과 잘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그 차이, 그러니까 쌍둥이의 다른 점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재능 레벨은 게임과 다르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임은 레벨이 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재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능을 타고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어떤 사람은 레벨이 뭐 99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레벨이 그냥 1,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 레벨이 뭐 10인데 오히려 1, 2에 대한 재능은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게임처럼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이 어떤 영역에서 언제 발현이 될지 모른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레벨이 그냥 다를 수 있다.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비교 우위의 오류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재능이 있고 없음을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누군가가 한 명이 굉장히 그냥 잘하면 그 사람이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요소에서 재능은 쉽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능이 쉽게로 생각을 해야지 비교 우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4가지 요소를 벌써 배워봤는데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이 100명 중에 1명과 100명 중에 100명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요소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이 100명 중에 1명이 쉽게 잘하는 거는 이 1명은 재능이 있는 겁니다. 왜? 쉽게 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1명이 쉽게 하는 거니까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100명 중에 100명이 쉽게 잘하는 거는 100명 모두가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이 100명 중에 100명이 잘하는 것과 100명 중에 1명이 잘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는 이제 난이도,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게임 레벨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100명 중에 1명이 잘하는 거는 이 1명이 재능이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재능이냐면 이 레벨이 좀 높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영역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100명 중에 100명이 쉽게 잘하는 거는 100명 모두 재능이 있는데 이 100명은 난이도가 좀 쉬운 레벨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해석이 달라진 건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이해가 확 안 되시겠지만,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가 재능을 왜 이해하려고 하죠? 결국에는 내 삶에서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이 재능을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력해서 이겨야 되는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비교 우위로 놓고 보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 맞다, 이게 비교 우위로 재능을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가진 재능이 레벨이 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아 내가 이거를 쉽게 하는 건지 아닌지, 재능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이제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3가지 요소들이 더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조금 더 그런 고민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요소는 이제 재능 발현의 복잡성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능이라는 것을 어떤 한 영역에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딱 하나로만 봤지만, 사실 이 재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발현이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다 없다 이 정도였지만, 사실 축구라는 영역에서 재능이 발현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재능들이 얽히고 섞여서 재능이 발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를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잘 다뤄야겠죠. 근데 공만 잘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육,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근력에 대한 재능도, 근육이 빨리 커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 안 커지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재능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같은 크기여도 근육의 질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능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얽히고 섞여서 근육에 대한 재능이 또 발현이 되는 거고, 또 이 공을 잘 다루는 것도 패스하는 거, 그러면은 그 패스했을 때 정확하게 가는 거, 아니면 파워, 이런 것들도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재능들이 여러 개가 이제 섞여서 이제 축구라는 재능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축구 재능에서 탑 클래스가 되려면 반드시 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치열한 축구 경기를 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깨닫는 건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0.1초도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상대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간이 나와서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하면은 이 기회가 창출되는지가 경기장이 마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아, 저 선수는 마치 게임하듯이 경기장을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딱 그려지면서 순간적으로 패스 길을 찾거나 아니면 슛 각을 찾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들, 이런 게 이제 탑 클래스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부제에 재능이 로또처럼 느껴지는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근육에 대한 어떤 재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근력이 잘 안 붙으니까 이제 막 성장이 좀 더뎌서 이제 자꾸 이렇게 몸싸움에도 밀리고 이러면서 재능이 빛을 못 발하니까
이제 주전 경쟁에서 자꾸 좀 도태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죽어라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육이 조금씩 이제 붙었어. 그래서 이제 운 좋게 한번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실전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기장에서의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재능을 타고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도태되어 있다가 우연히 한번 잡은 기회를 통해서 재능이 빛을 발하면서 이제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벌써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실 수 있겠지만 벌써 이 케이스에 오늘 배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이 재능 발현의 복잡성까지 배운 시점에서 한 가지 재능의 오해를 더 풀어볼게요. 노력으로 재능을 이겼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노력으로 재능을 이겼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재능과 노력이 왜 쓸모없는 논쟁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사실 재능과 노력은 별개예요. 차라리 이 노력에도 우리가 재능적인 요소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노력에 대한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노력에 대한 재능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으로 재능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사실 이 양상은 이렇게 우리가 좀 도식화를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대한 재능이 상중하에 상 정도 되는데 노력 재능이 최하야.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 대한 재능이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데 노력 재능이 최상이야. 자, 이런 케이스일 때 노력으로 이 재능러를 이기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노력으로 재능을 이긴 사람도 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재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력 재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영역에 대한 재능 최상, 노력 재능 중, 어떤 영역에 대한 재능 중, 노력 재능 중. 자, 이 사람은 노력으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쉽게 가늠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재능이 최하인 사람이 노력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노력도 재능이기 때문에 이 노력 재능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재능 최상 대 재능 최하가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서 결판이 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으로 무조건 재능을 이긴다. 아니다. 재능이 노력을 이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정말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포기하게 되는 순간도 오는 거고, 내가 다른 재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되라는 압박 때문에 내 재능을 못 찾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능을 좀 자꾸 복잡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노력도 이제 재능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노력도 재능이야 이런 말을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노력도 재능이야 라고 약간 위로 섞인 말로 하는 건요, 진짜 이건 뼈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요소에서 배웠던 쉽게와 잘의 차이를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영역에 대한 재능이 하나도 없는데 노력 재능만 최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요, 모든 영역에 대한 실력을 기를 때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쉽게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노력은 쉽게 되니까 여기서 노력이 쉽게 된다는 의미는 안 되네? 그럼 노력해야지. 그냥 이 생각이 쉬운 거지 노력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노력도 재능이야? 이거는 진짜 노가다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이거 뼈 아픈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노력 재능이 없으면요, 그 남들처럼 그래 안 되니까 노력해야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재능과 노력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재능이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재능은 쉽게 되는 영역인 거고, 노력이 쉽게 되더라도 노력은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렇게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노력도 재능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위로 섞인 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재능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남았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소는 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재능을 좀 이해하려는 어떤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재능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쉽게 하고 잘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재능은 부정 재능도 있는 겁니다. 재능의 핵심이 쉽게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게 쉽게 되는 사람들은 부정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요소가 이제 생각도 재능이다,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쉽게 드는 것도 재능인 건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쉽게 드는 게 이제 부정 재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뭘 해도 성공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너무 쉽게 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다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한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그냥 머릿속에 들어. 혹은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계속 들어. 이게 이제 부정 재능이에요. 재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타고난 이 재능의 영역, 레벨, 그 다음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복잡하게 이제 발현이 됩니다. 이 요소들만 가지고 좀 간략하게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쉽게 되는 게 뭐가 있지? 그럼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그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내가 재능은 있을까? 근데 이거를 시도할 때 자꾸 부정적인 재능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부정 재능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이 부정 재능은 긍정 재능으로 바꿔줘야겠죠? 부정 재능, 특히 생각에 대한 부정 재능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영역에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재능을 찾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정 재능은 다른 데서도 또 작용이 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부정 재능을 제거하는 일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을 좀 복잡하지만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능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주의 깊게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재능과 노력을 생각했던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능에 대한 영역들도 제가 다 좀 짧게 잘라서 몇 편에 걸쳐서 얘기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영상이 길지만 이렇게 한 번에 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재능을 이제 뇌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능하고 뇌가 조금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을 기르는 법이랑 이제 좀 찾는 법, 이런 것까지 좀 이해가 되면은 이 시리즈 자체가 타고난 인생을 바꾸는 보물을 찾는 방법이죠. 네, 그 보물 지도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이제 되시면은 보물 지도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 좀 떠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시리즈의 마무리고요. 긴 영상인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